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교통사고보험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개호비입니다. 환자가 하루에 얼마나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곧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뢰인분들 중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아니 그 유튜브 성공 사례에서 개호 시간이 12시간 인정된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왜 우리 사건에서는 8시간만 인정됐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 개호 시간이 12시간 인정되는 게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제가 굳이 성공 사례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병 시간이 많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정성을 더 쏟고 덜 쏟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환자의 신체 상황이 다 다르기도 하고 나이가 다르기도 하고 중증의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간병비를 결정하는 요소를 간략하게 보면은 첫 번째 상해의 정도, 두 번째 나이, 키, 몸무게와 같은 신체 상황, 세 번째 현재 간병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상시 개호인지 공동 간병인지, 네 번째 신체 감정 의사가 몇 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소견해 주었는지, 다섯 번째 기존 판례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개호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케어하기가 힘들다, 환자를 24시간 내가 돌보고 있다, 단 한순간도 환자랑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주장만으로 간병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의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개호 사건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신체 감정인데, 신체 감정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개호 시간을 많이 인정해주면 인정해줄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간병인이 상주했다는 사실 확인서와 간병비 영수증, 그리고 간호일지에 간병이 힘든 환자라는 기록, 예를 들면은 선망 증상이 있어서 다른 환자에게 위협을 가했다, 또는 간병인이 있는데도 계속 혼자 일어나려고 하다가 낙상하였다, 보행이 불가능한데도 기저귀를 차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있다, 가래가 많아서 석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기록이 있으면 환자가 간병인 없이는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환자를 24시간 간병하는 것보다 간호일지가 작성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12시간 간병하는 것이 의무기록 확보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원 중 간호기록지만 봐도 환자의 상태가 실제로는 간병인 없이는 한시도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판사를 설득하여야 하고 개호 시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데 증거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병인을 24시간 내내 썼다고 하더라도 신체 감정 의사가 18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실제로 그 시간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판례의 태도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8시간 개호,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4시간에서 6시간 개호 등으로 그 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모두 뒤집을 만한 그 환자의 상태가 특수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이 없다면은 판사님들은 환자에게 더 많은 개호 시간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아니 왜 8시간만 인정되는 거냐,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실제로는 한시도 환자를 떼놓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환자 보호자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지내고 있고 자신만의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 환자를 간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고충이 어떤지, 간병비 지출이 얼마나 부담이 큰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호비는 실제 환자들이 지출되는 간병비 수준을 고려하여서 책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8시간만 인정돼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은 2025년 하반기 용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17만 1,000원 곱하기 30일 정도 계산하면은 약 5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소송상 개호 시간이 하루 8시간만 인정되어도 한 달에 510만 원의 간병비를 인정받게 되는 건데요. 그 돈을 받아서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소송상
8시간 인정되는 게 결코 실제로 지출되는 간병비보다 적진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 판례들이 이렇게 실제로 지출되는 간병비를 토대로 개호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 6시간, 4시간으로 매우 짧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기에 적은 비용은 아닐 거예요. 물론 가족이 계속해서 간병할 경우에는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해배상금이 많이 산정될 수 있도록 애쓰는 거고요. 기존 판례의 태도 때문에 개호비 인정 시간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서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체 상태, 의무 기록에 남아있는 환자의 간병 난이도, 실제 간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체 감정서상 간병 시간이 길게 인정되는 것, 이런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개호가 필요하신 환자의 보호자분들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상과 배상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